안녕하세요. 문성준입니다. 저는 학생부 특기사항 레벨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 소개하자면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학종 지도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특기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특기사항 관리가 좀 귀찮잖아요. 하지만 대학을 가길 원한다면 확실히 학생부 전형이 정시 전형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재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1, 2학년. 재학생은 대체로 졸업생보다 수능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학교가 훨씬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까울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만 준비하게 되면 수시 지원에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원서 쓸 때 6장을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어요. 한 3장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럼 너무 낮춰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도권 상위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정성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기사항을 본다는 거죠. 물론 특기사항만 보는 건 아니고 과목 선택이라든가 전공과 관련된 그 교과목, 그거 점수, 그 교과목 점수도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볼, 대입 합격생, 그 합격생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격생이 뭐라 그랬냐면, 궁금증과 문제의식이 학교 생활 동안 해결하고 싶은 탐구 주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학생은 정말 이제 지혜로운 학생이었던 거죠. 특기사항에 싣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탐구 주제를 잡아라.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보고서를 내고 발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도대체 뭘 갖고 하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그냥 자기가 궁금한 걸 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좋은 거고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뒷부분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여기서 이제 비슷하죠. 궁금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과학습 비교과 활동하고 연결했다. 그렇죠? 그리고 궁금증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업을 활용했다.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려고 공부하는 것. 그걸 주제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가 기준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학생부를 좀 높이려면, 더 좋은 학생부로 만들려면 어떤 방향으로 올려야 될까? 그거는 평가 기준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냥 주제만 어디서 폼나는 걸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학생부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원할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가 꽤 오래전부터 입학사정관제라는 것을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수능이라든가 교과 성적 이외에 거기서 확인할 수 없는 능력을 확인하겠다라고 해왔잖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해왔는데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궁금해하는 것. 그래서 궁금해하는 걸 나는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학생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현한 학생들을 뽑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교과 성적, 그 지필고사 성적이나 아니면 수능 같은 성적으로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변형이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떤 학생, 공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에 성공할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왜? 열정이 있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럼 뭔가 성과가 날 거예요. 대학은요, 자기 동문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 후에 성공할 학생을 원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하나요? 주변에서 잘 보면 분명히 나의 목표가 있어요. 내가 달성하고 싶은 걸 하겠다
난 저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뭐 공부하면 되겠지. 난 수학 성적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거야. 뭐 공부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주제 탐구에서도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험을 할 건지, 뭐 조사를 할 건지, 문헌 탐구를 할 건지, 그런 수단을 가지고 결국엔 어떤 성과, 그러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들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건데요. 정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이 네 번째 걸 잘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목표 설정을 해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그걸 스스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지, 내가 잘했으면 뭘 잘했는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뭐가 부족했는지를 다 자기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 평가를 해보면 어떤 한계점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 한계점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제를 또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1, 2, 3, 4, 1, 2, 3, 4가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 내가 더 공부하고 싶은 것,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야도 넓고 깊이도 깊은 그런 탐구를 하겠죠. 다섯 번째는 타인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문제인데요. 주제 탐구 자체가 팀 수업이다, 팀의 과제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여겨질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탐구 자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는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오늘은 중요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대학이 그 건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가 공동 연구를 해서 평가 요소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더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딱 보면 뭔지 알겠죠, 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다분히 좀 겹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결국 해서 내가 평가를 했다,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탐구해서 알아내고자, 확인하고자 하는 주제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라면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로 탐색도 이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은 다분히 겹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진로와 관련된 주제 탐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잘하면 학업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죠.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교과의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그 문제에 지원한 학생은 이제 수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과목에서 적극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 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전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다지 국어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혹은 수학하고 뭐 그렇게 그다지 연결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런 과목들을 내신을 위해서 성적을 주제 탐구를 안 하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좀 된 탐구를 할 수 있다면 욕심을 내보는 게 좋아요. 관심이 그다지 없다 하더라도 내가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열심히 탐구하는 능력,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은 인정받지 못할지언정 학업 역량은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광역 모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설정한 그 범위에 따라서 보면 어떤 대학은 진로 역량을 평가하지 않아요. 광역 단위 같은 경우에 학업 역량만. 그러면 모든 이제 과목에서 열심히 탐구를 했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대학마다 이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부 그
평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뜯어보면 대략 이 정도 안에 다 이렇게 겹치긴 하는데 서울대랑 서강대는 진로 역량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진로라를 안 써요. 서강대가 가장 이제 학종에서 적극적인데 서강대는 공식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주요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 뭐 기술 가전이라든가 이제 그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 과목 특기사항, 그 과목에 대한 탐구 내용을 수학과에 지원하는 수학 관련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의 그 수학 성적과 수학 특기사항하고 똑같이 본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겪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거짓말은 안 해요. 대체로 서강대는 조금 지원의 어떤 폭이 좀 넓긴 해요. 그러려면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하기. 그리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면접을 통해서 진로 역량을 일정 정도 평가한다고 봐야 되겠지만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그 면접에서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걸 빼면 서류 평가에서는 아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로 역량이 높은 학생은 사실 진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학업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사실 진로 역량을 열심히 쌓는 건 사실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서강대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요 탐구력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 중에 이게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가 탐구력이에요. 이 탐구력에 보면 호기심이라고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센서 같은 것들을 좀 더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만큼의 수준은 안 되겠지만 자기가 직접 센서도 한번 조립해보고 막 이런저런 이제 키트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해보면서 어떤 센서가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하고 사물을 잘 인식할 수 있을까? 요즘은 이제 센서도 그 알고리즘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물체인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이제 간단한 그런 작업들을 고등학생들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해결하고 싶어 하는 문제를 정말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되나? 이게 정말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맨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대학에 간 그 합격자가 정말 나는 궁금한 거를 해서 공부를 했다. 그게 주제 탐구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게 이제 탐구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어떤 교과목을 선택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느냐 이런 것도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진로 역량에서는 그 진로와 관련된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을 잘 선택하고 그리고 성적도 잘 받았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기사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지적 호기심, 궁금한 거 해결한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역량을 한번 이제 쭉 보시면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면 사실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역량이에요. 자, 이거는 교육부가 만들어 놓은 공식 문서에서 제가 좀 따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상급학교 학생 선발용으로 활용한다는 거고, 작성 방법에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기재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를테면 이제 이런 거죠. 같이 수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제 미적분을 이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변화량과 관련된 이제 미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미분의 개념을 어떤 학생은 자연 현상에서 적용을 하면 이걸 어떤 것의 변화량을 내가 함수로 만들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찾아보겠죠. 그리고 어떤 학생은 이제 사회 현상에서 어떤 변화를 측정하려고 한다라는 걸 또 열심히 찾겠죠. 자,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배워도 궁금한 건 다르서 자기가 궁금해서 탐구를 하는 것이 결국엔 자신의 개별적 특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한 거,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차피 고등학생은 전국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있었고 많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걸 누군가는 탐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닌 걸 막 애써 찾으려고 그리고 혹은 반대로 남이 하는 거 신경 써서 베끼려고 좀 따라 해보려고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궁금한 거 그걸 열심히 하면 어떤 과목에서는 친구들이랑 겹칠 수 있지만 그 전체 5학기 동안 탐구하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전체가 일치할 리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개별성 이게 대학 입학 학생 선발을 위해서 학생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도록 하라고 한 것이 이제 특기 사항이에요. 그러면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가 궁금한 거 열심히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기 사항에서 창체 사항이라는 거는 어떤 진보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기재될 때 내가 이전보다는 나아진 게 이제 기재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을 잘 관찰을 굉장히 세심하게 하신다면 당연히 선생님께서 써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생님께 직접 정보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드리면 돼요? 자,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누가 성공할 수 있을까?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 수단으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그 다음에 뭘 했죠? 평가요. 평가를 해서 나는 이건 이뤘는데 요만큼은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했다는 것 자체는 성장한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 다음에 탐구로 이어지면 정말 더 많이 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탐구 활동, 여러 가지 공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더 잘하려면 뭘 더 했어야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기 평가서를 쓰라고 하시잖아요. 학기 끝날 때쯤에. 그러면 거기다 꼭 그런 얘기를 쓰세요. 탐구 주제나 이런 것, 과정 이런 것도 당연히 쓰지만 평가, 나의 평가, 뭐 재밌었다 이런 얘기 말고 뿌듯했다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 탐구에는 뭐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걸 직접 찾아보는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은요 약간 좀 특이해요. 다른 교과목이나 창체의 특기사항은 교육과정으로 미리 정해진 것, 교육계획서라고 아까 지나친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계획서에 써 있는 것, 그것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했던 것, 그것을 바탕으로 연결된 탐구 활동만 사실은 기재되는 게 원칙이에요. 당연히 뭐 자율활동 같은 거라든가 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다 사실 교육계획서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진로활동도 다 교육계획서가 있어서 다 정해진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는 건데 진로활동 중에는 진로 지도와 관련된 상담 및 관찰 평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선생님 입장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교육 그 학교 수업이나 이제 창체 활동하고 무관하게 정말 나는 정말 비행기 엔진에 너무 빠져 있어 갖고 막 그 엔진을 막 파헤친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연결할 부분들이 교과 내용이나 별로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 담임 선생님 찾아가면 됩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들고 선생님 저는 제 진로를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어요. 라고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뭘 해야 될까요? 이 탐구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다 하시면 되죠. 그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활동은 이제 뒤에서도 보겠지만 다른 것과 다르게 700자거든요. 그러니까 200자, 적어도 200자 정도는 쓸 수 있다. 온전히 나만의 주제,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것, 그걸 해낸 것, 그걸 중심으로 기재도 가능하다. 그거고요. 그리고 뭐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거 표현은 당연히 국어에서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무엇을 궁금해서 찾아봤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자기주도적인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이거는 이제 수업량 유연에 따른 이제 학교 자율 교육 과정인데 이걸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요. 주로 이제 기말고사 1학기, 뭐 2학기 기말고사 끝나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보통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제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주제들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게 통합적이고 융합적이다 보니까 어떤 교과목 하나에 넣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뭐 예를 들면 화학 선생님하고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딱 조인을 하셔가지고 미술 재료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업을 하셨다, 혹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는 화학에다 넣을 수도 없고 미술에다 넣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재하죠. 이게 이제 500자잖아요. 요즘은 이제 이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전히 이걸 활용을 못하는 학교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선생님들께 좀 프로그램을 좀 개설해 달라. 좀 이런 요청도 좀 해 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이거는 융합 활동과 관련해서 기재를 하는 거니까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적절한 프로그램에서 학교에서 이미 정해진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융합적인 어떤 활동들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이제 활동을 여기 좀 기재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제 추천서입니다. 이건 추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건데, 이건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별로 없긴 합니다. 이제 간혹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학년 말 이제 끝나면서 좀 활동 같은 건 어떤 활동이 너한테 의미가 있었니?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써서 내라고 하실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좀 자기가 오랫동안 좀 많이 노력했던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선생님께 드리면 뭐 써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좋은 거죠. 자, 결국 뭐냐면 개별성 있는 특기사항이 만들어지려면 교육과정까지는, 그러니까 교육과정, 뭐 수학에서 뭐 로그함수 배웠다, 지수함수 배웠다, 그걸 뭐 문제를 잘 풀었다, 이거는 그냥 교육과정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거잖아요. 공통이죠. 개별성이 안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해한 후에 자기가 궁금한 걸 해결하려는 자기 주도적 그런 탐구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탐구의 방법은 뭐 적용을 하거나 응용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혹은 대안을 찾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같은 걸 배웠다면 뭐 현상에 적용해 보는 거. 자, 그리고 좋은 이제 그 평가를 받는 특기성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이제 한 500자 안에서 이런 구성들을 가지면 된다는 건데, 500자를 요 구성을 다 꽉꽉 해야 될 건 아니고요. 뭐 250자짜리가 2개 들어가거나 뭐 300자짜리 하나 들어가도 좀 수준이 있으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수업을 듣고 이걸 이해한 후에 이게 궁금해서 이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결국 내가 내놓은 답은, 이 학생이 내놓은 답은 뭐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길 바라는 선생님들께서는 뭐 과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내주시고 발표도 막 하게 하셔가지고 애들이 많은 걸 이제 한 학기 동안 한 거죠. 그러면
그걸 다 열심히 했으니까 500자 안에 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 결국 어떤 주제, 무엇이 궁금했다는 얘기 말고는 뒤에 게 다 빠져버리고 요거만 이제 쓰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평가자 입장에서 그래, 이런 주제로 했어.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얘는 뭘 했지? 그리고 결과가 뭐야? 그러면 평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완성도 있는 특기사항이 이제 기재가 돼서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자기평가서를 쓸 때 이런 게 잘 드러나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선생님께 드릴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로가 700자, 이제 개인별 세특이 이제 500자. 요거는 이제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자율활동. 제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 일부 이제 그걸 이제 가공을 해갖고 이제 써본 건데요. 쭉 보면 열심히 활동을 했죠.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사실상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그리고 이제 실제 결과는 뭐였다는 것까지 다 보여주는 게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장애 이해 교육 날짜 보면 다 뻥인지 아시겠죠? 그 안전교육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교육과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해야 돼요. 전국의 고등학생들은 그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쭉 받았는데 어쨌든 안전교육을 1년 동안 받은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받았어요. 안전교육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학교 시스템, 안전 시스템, 그죠? 소방벨 띵띵띵띵 울리고 하고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안전할까?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걸까? 막 그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도시라든가 이런 안전 교육을 받고 우리가 사는 만약 도시 지역이라면 도시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농어촌 지역이다 그러면 정말 그런데도 안전을 위한 뭔가가 시스템이 있을까? 이제 그런 거 공부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걸 그러니까 모든 이제 배운 것들에서 다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교육을 받고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거는 뭐지? 한다면 후속으로 추가적으로 활동을 해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세요. 저는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궁금해서 알아봐서 이런 것들을 추가 탐구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들이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은 더 이거보다는 나이라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로 이 학생이 정말 뭘 했는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는 잘 드러나진 않아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죠. 자, 여전히 이제 아쉬운 이제 특기 사항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율활동에서 인권교육에 참여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활동지 쓰잖아요. 동영상 시청으로 인해 인권의 발전을 위해 반인권적 해난 사람이나 집단을 처방한 것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거는 인권교육 공부 안 해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실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죠. 정말 인권교육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혹은 인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죠.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나의 전망으로 삼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평가자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합과학 보면 굉장히 나열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학생이 그냥 배운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이 없죠.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어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읽고 우리 사회 문제와 연결지어서 고민한 흔적이 있는 서평을 완성해냈다. 뒤에 그 서평의 내용들이 쭉 있다면 좋은 거죠. 그리고 특히 더 좋은 건 서평을 할 때 이 책을 평가할 수 있는 툴,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그런 자기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서 그걸 가지고 서평을 쓴 그런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좋지만 그냥 이렇게 딱 끝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엔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한국지에서 뭐 국토에 대한 올바른 게 쫙 풀어지고 했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을 한국사에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해봐야 뭐 소용도 없는 거죠. 이런 거 말고 진짜 내가 궁금한 걸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탐구 주제를 이제 선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항상 일정에 이제 쫓기죠. 그리고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없고요. 그리고 자신의 진로가 별로 관련이 없는 과목. 그리고 이제 하지 않은 활동이 이제 기재되어 이제 난감한 이제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학생부 특기사항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을 드렸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진짜 평가를 하셔야죠. 근데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 1학년 학생부가 다 완결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학년 분들은 그 1학기에 주제 탐구했던 거, 그리고 2학기 때 지금 수행평가나 이런 게 맞췄다면 했던 거, 혹은 준비하고 있는 것. 그 2학년들도 1학기 그리고 2학기 초반 것들, 그런 것들은 자기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봐서 학생부 특기사항들 인것이냐 보면서 주제라든가 정말 내가 이 주제에 탐구하는 데 필요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결과를 내서 평가까지 해봤는가, 이런 것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이제 12월 말 정도면 거의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그 보고서도 다 받으시고 자기 평가서도 다 받으실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부족한 것들 이제 채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가를 했어요. 그럼 어떤 주제로 하지? 그죠? 궁금해하면 된다. 사실 뭐 결론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충은 기본적으로 항상 일정에 쫓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주제를 좀 어렵고, 그리고 내 진로하고 별로 상관없는 과목인 거예요. 도대체 이걸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요 네 번째 거는요, 나중에 이제 3학년 되면 이제 경험하실 분이 생기실 텐데요. 하지 않은 활동이 기재가 돼갖고 난감한 상황. 자기 이제 서류 평가 받고,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게 막 기재가 되기도 가끔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선생님께 미리미리 방법과 일정들을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라든가, 이제 탐구 발표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 학기 동안 쭉 이렇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닥쳐서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리미리 공지를 하면 전부 다 학원에 가가지고 그 탐구 주제에 받아올까봐, 그 보고서 받아올까봐 그러시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적어도 주제가 아니라면 선생님께서 언제쯤 공지를 해 주실 거다라는 것라도 미리 좀 일정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왜 체크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 때 쏟아지잖아요. 그냥 그 막 정신 없잖아요. 근데 미리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해놓으면 그 선생님께서 좀 길게 보시고 과제를 수행하라고 하신 거라든가, 이제 그런 거는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든가, 그러니까 자기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과목 특성과 진로와 관련해서는 그냥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그냥 탐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진로와 상관없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학업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사실 정보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전달되게, 그래서 그 자기평가서나 이런 것도 좀 잘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문구가 좀 이상하거나 내가 했는데 뭐 기재가 안 됐다거나, 기재를 했는데 이게 내게 아니거나, 이제 그런 내용 차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느라고 이제 그 열람을 하게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럴 때 좀 꼼꼼히 좀 봐서 선생님 이 프로젝트에서는요 우리 조에서 이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저 역할을 했어요 라고 이제 분명히 잘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학년 말 특기사항에 기재될 탐구들을 정리를 해야죠. 근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 2, 3학년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 그러니까 2학년 분들은 1학년 때 했던 탐구 중에 나한테 내 진로를 위해서는 중요한 주제인데 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1학년들 입장에서는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했는데 내가 좀 더 레벨업된 이런 탐구를 해봐야겠다. 만약 그런 게 이제 정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년 주제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학년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 말 이제 주제 탐구 같은 것들을 그냥 과목 쪼개서 생각하시기보다는요, 뭐 억지로 연결할 필요가 없지만, 관련된 뭔가가, 있으면 이제 좋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뒤에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로 활동을 최대한 활용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진로 활동은 정말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서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기재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주제의 폭이나 이런 걸 제약을 주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딱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주제 탐구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진로 활동을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실제 합격생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제 그 서울대 아로리를 열심히 보셨으면 아마 이걸 확인하셨을 텐데요. 이 학생은 이제 물리천문학부를 이제 들어갔죠. 그런데, 이 학생은 천문과 관련되어 있는 건 다역자. 이 학생은 이제 천문이 좋은 거죠. 근데 천문학의 어떤 범위는 정말 많잖아요. 태양계부터 해서 뭐 별별 것, 우주까지, 뭐 관측학,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이거죠. 다 멀리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달을 쿡 찍은 거예요. 그래서 달을 열심히 관측하자. 왜? 망원경이 있으면 달은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이제 달을 관찰했고, 뭐 위상 이미지 분류 모델을 나름대로 코딩을 해서 만들어봤고, 그리고 달 크레이터 뻥 뚫린 이제 그런 것들도 막 계산을 해가지고 또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본 거예요. 그냥 달에 초점을 가지고 2년 동안 내내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분을 보면 평가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얘는 달에 미쳤구나. 예, 미쳐서 제대로 공부하겠구나. 그렇죠? 정말 미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에 꽂히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맨 앞에 궁금증 얘기했던 학생이에요. 교육학과인데 이 학생은 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영역에서 골고루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불평등 문제, 화작에서는 학습, 인간의 학습과 인공지능 학습.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챗 GPT가 작문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비교했겠죠. 그리고 이제 세계지리나 이런 것들은 기후 위기를 맨날 배우는데 정말 우리의 행동은 기후 위기에 맞는 행동을 하나? 안 그렇다고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정말 실효성 있는 건 뭐지? 대안을 찾는 거. 그리고 학교 기자단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현황도 보고 뭐 이런 것들도 쭉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이제 해보고, 그리고 뭐 심리학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진로교육 효과성에 대해서 등등 여러 가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진짜 교육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사로서의 이미지는 별로 없지만 교육학자로서는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얘는 정말 교육에 관심이 진짜 많네. 뭐 별걸 다 가지고 와, 근데 그 문제의식이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사실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하시면 됩니다. 궁금해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선택할 때 조금 주의사항을 드릴게요. 주제는 좁게 선택을 하세요.
근데 시야는 넓게. 이를테면 시야가 넓다는 건 전 과목을 놓고, 그러니까 이번 학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특기사항 마무리해야 되는 전 과목, 그리고 창체까지 다 있잖아요. 2학기가 끝나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를 보면서, 이 전체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정말 내가 궁금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어떤 시야는 좀 넓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실제 하나의 주제는 좁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예를 들면 그 급식실 잔반 현황 취재 같은 것처럼 그냥 급식실 자체를 취재하는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죠. 거기서부터 들어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광범위한 걸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그 특기사항 기재하잖아요. 그럼 되게 이상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한 걸로 정말 읽혀요. 그리고 요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주제는 최대한 좁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연결성과 개별성. 이걸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는 뭐겠어요? 호기심을 가지고 교과 내용을 사회현상, 자연현상 연결해갖고 막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연결한다는 게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거랑 연결이 되나? 저는 이제 이런 걸 이제 탐구 주제로 할 건 아니지만 쓸데없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서울역에 가면 서울역 대합실에 비둘기가 있어요. 그럼 비둘기가 거기서 막 날아다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쓸데없는 생각 이런 걸 하는 거죠.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곳은 야외인가? 그래서 야외와 실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는 서울역 그 대합실도 야외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쓸데없는 생각을 했는데, 자, 왜 이 말씀을 사실 좀 쓸데없는 얘기를 드렸냐면, 정의를 내리는 거잖아요. 정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과 내용에서 나온 정의에 대해서, 정말, 진짠지, 정말 우리가 배우는, 정의가, 사회 현상을 얘기하는 어떤 정의가 정말 적절한 것인가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연결져서, 사회 시간에 배운 사회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이제 그런 연결성들을 찾는 거죠. 그런 걸 하면 이제 당연히 개별성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노벨 그 경제학상 수상자는 이제 주류 경제학의 학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는 사람 다 알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 교과서는 주류 경제학 거의 가깝거든요. 그러면 주류 경제학 배운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이나 국가를 어떻게 다르게 정의할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들을 다 어떻게 이제 하냐면 사실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러면 너 뭐 궁금한 거 없니? 너 뭐 그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는 뭐 궁금한 거 없니? 그러면 뭐 별로 궁금한 거 없어 막 이러거든요. 그럼 안 되죠. 근데 진짜 궁금해 해야죠. 그래서 궁금해하는 것도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거나 수업을 들은 다음에 뭔가 좀 인상이 남으면 그냥 쓰세요. 아무 얘기나 막 쓰셔도 돼요. 뭐 이거는 이제 괜히 있어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쓴 거고, 그냥 막 쓰시면 돼요. 질문 형태로 이것저것 A4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배운 것에 대해서 내용도 정리가 되면서 동시에 이런 게 정말 뭔가 재밌겠구나 이런 걸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시라고. 그래서 하나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뽑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실 여기는 뭐 4개밖에 없지만 30개, 40개, 막 50개 막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나옵니다. 그것도 연습을 하면 처음에는 막 질문을 뽑는 것도 막 오래 걸렸는데 연습을 하면 나중에는 또 궁금해하는 것도 작동이 잘 돼가지고요. 잘 떠올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연결들인 거죠. 뭐 문학, 확통, 뭐 한국사 등등 해서 뭐 이런 거 연결을 해보는 거. 예를 들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전후하고 한국전쟁 전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역사를 배웠는데 뭐가 다른 거지? 그래서 뭐 공통점과 차이점도 전체를 다 보기보다 뭐 정치 질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궁금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쓴 건데,
뭐 예를 들면 함수 개념을 배우면 함수의 종류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현상, 이게 뭐 사유현상일 수도 있고 자연현상일 수도 있고, 이거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과제로도 좀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 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저 책도 읽고. 그 다음에 미적분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변화와 누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이 현상들에 대해서 누적과 변화를 한다면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연과 사회를 기술하려고 하는 수학적 툴로 막, 뭐, 안 되면 뭐, 어거지라도 막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해서 잘못되면 그걸 버리시면 안 되고, 아, 내가, 이렇게 기술하려고 했는데, 뭐가 좀 어색하네? 왜 어색한 거지? 이제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걸 궁금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패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까지 특기사항에 기재가 된다면 훨씬 좋은 특기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뭐 성장 과정인데요. 이 학생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로봇, 머신하고 이제 그 간단한 이제 코딩을 갖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별로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갖고 2학년 때는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몸체, 머신하고 회로가 연결이 잘 안 돼. 그 자꾸 오류가 발생해. 그래서 아예, 이제 3학년 때는 머신도 바꾸고 아예 파이썬으로 더 했더니 좀 잘 굴러가더라. 이런 맥락,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은 1학년 때는 한국 사회 소득 불균형의 양상을 그냥 탐구했대요. 자, 이거 굉장히 주제가 넓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런 주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특기사항에서 이거 말고 쓸 얘기가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제 학년을 올라가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2학년 분들은 1학년 때 이런 식의 것들, 좀 광범위한 주제가 있으면 좀 심화 탐구하는 것들을 오래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 2학년 때부터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선형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땐 다중 선형 회귀 분석까지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더 어려워진 거고, 어쨌든 이 학생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는 AI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런 훈련을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수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학생은 자기 교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가기 어려운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미친 거죠, 그냥. 자기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막 정말 공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뇌졸중 이제 후유증으로 이제 불편한 이제 친척 노인분을 보고 인공 글러브를 만들어 봤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봤는데 뭐 잘 될 일은 없잖아요. 작동은 좀 하더라도. 그러니까 2학년 때는 아예 그냥 보잉 슈트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보잉 슈트는 이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걸어야 되니까 무게중심이 계속 바뀌니까 그걸 다 물리죠.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다 계산하고 막 이래서 막 정신이 없었을 때요. 했는데 뭔가 좀 작동을 하는데 슈트가 너무 무거운 거야. 못하네. 그것까지 평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3학년 때는 아예 이제 기계랑 인간 신경을 연결해보자 해서 이제 BCI에 아주, 고등학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뇌파 신호를 이제 받아가죠. 자기 뇌파를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이제, 요 분석을 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공개된 알고리즘을 막 이제 찾아가지고 그거 갖고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본 거죠. 이 학생도 이제 성과가 좋았죠. 양식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신경계에 대한 책을 읽고 우울증의 어떤 개인적 요인, 신경계 뭐 문제, 그 개인적 요인이라면 뭐 유전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2학년 때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사회가, 환경이 주는 걸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3학년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제도들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사실 이걸 3년 동안 굳이 이제 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를 했다면 그것과 좀
대비되는 뭔가들을 좀 또 시도를 해보고 종합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시야를 넓게 해서 그 올해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과목별, 창체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할 때 좀 아이디어 같은 걸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 학생은 딱 보니까 경영학과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국어에서는 상품 X에 대한 소개를 언어적 어떤 양상들을 이제 탐구를 해보겠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광고라든가 뭐 브로셔라든가 홈페이지나 이렇게 나온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언어적 측면에서 본다는 거는 뭐 어떤 통사 구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쪼개 보는 거죠.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걸 갖고 혹은 좀 문학적인 이제 그런 개념들을 갖고 비평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저런 표현들 중에 다소 문학적인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 시간에는 마케팅과 어떤 Y라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상관관계를 막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사회교과서는 상품 X의 생산과 소비의 어떤 지리적, 제도적, 역사적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탐구했고요. 영어교과에서는 상품 X와 관련된 영어 표현, 뭐 한국어 번역도 좀 해보고, 그리고 해외 마케팅 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하다가 진로 활동에서, 진로 활동은 순전히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거죠. 그래서 상품 X의 기업별 마케팅 방법을 비교하는, 그래서 A 산업의 주요 상품인 X의 마케팅 방법의 개선점 같은 걸 종합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배터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죠. 그래서 뭐 국어교과에서는 과학적 엄밀성과 의미 전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수학교과에서는 배터리 수명과 Y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과학교과에서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소 X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영어교과에서는 배터리 관련 영물 전어를 독해할 뿐만 아니라 기술 관련 영어 표현법도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진로활동에는 원소 X를 재료로 하는 배터리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이 뭘까를 문제 또 해서 이 학생은 배터리에 미친 학생, 이런 것들을 1학년 말이나 2학년 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확실히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내 강조했던 거는 정말 궁금한 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주제 탐구에 반영이 되면 그게 제일 좋다. 일단 그리고 좀 두루두루 좀 관련성 있는 걸 좀 시야를 넓게, 하지만 주제는 좀 좁게, 이렇게 탐구를 하셔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학년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때 제가 좀 간략하지만 소개해 드렸던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이트에 오시면은 이제 또 뭐 이렇게 질문도 뭐 남길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상담 기회나 또 이벤트 기회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요. 학생부 업그레이드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